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황산 하면 청송에 있는 산이라고 인식되어 왔는데 영덕에서도 주황산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40년 만에 개설된 주황산 영덕 탐방로를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추진 중인 청송 주황산. 용추계곡 기암과 주산지의 선경은 연간 100만 명 가까운 탐방객을 청송으로 불러들입니다. 주황산 국립공원 면적은 10만 5천 제곱킬로미터. 이 가운데 30%가 속해 있는 영덕에도 1976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으로 탐방로가 생겼습니다. 영덕군 달산면 용전리에서 청송 방면 감해봉까지 6.2km, 편도 기준으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깔딱고개라 불릴 만큼 경사가 가파른 길도 있고 능선을 조망하는 코스가 적절히 어우러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원을 빌던 갓바위에서부터 왕이 기거했다는 뜻의 왕거암, 대궐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대궐령 등 신라시대 중국 주왕의 전설이 깃든 장소가 많습니다. 주왕이 중국의 내란으로 인해서 계속 피난을 오시다가 참 자리가 좋아서 그곳에서 잠시 집을 짓고 사시던 곳이라고 해서 대궐령이다. 영덕에서 산을 오르면 1시간 만에 동해바다와 북으로는 영양풍력발전단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다만 있던 영덕에 내륙 관광자원이 생긴 겁니다. 우리 영덕이 그 바다를 위시한 블루로드라든가 이런 관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 주황산 탐방로 개방을 계기로 해서 산악 관광도 가능하다는 것을. 영덕군은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해 지품면 기사리 방면 등 탐방로 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울진에서 봉화로 이어지는 보부상 옛길이 관광자원화에 성공한 사례처럼 주황산 소통길은 영덕군과 청송군에 과제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형산강에서 채취된 제첩에서 기준치를 넘는 수은이 검출된 뒤에 지난 8월 초부터 수산물 포획과 채취가 금지됐습니다. 강을 터전으로 생활하는 어민들은 생계가 막막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형산강에서 어패류를 잡아 생활하는 어민들은 20여 명, 제첩과 바지락, 참게, 장어, 숭어 등을 잡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 이곳에서 잡힌 제첩에서 기준치를 넘는 수은이 검출되면서 8월 초부터 어로 행위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석 달째 조업을 하지 못하자 어민들은 생계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내가 병선이 차에 챙겨서 약값도 대야 되고 이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데 굉장히 생계에 애랍습니다. 어민들은 당장은 물론 내수면 업 허가 소멸로까지 이어져 자칫 생활 터전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합니다. 조업 못한 거에 대해서 보상하고 만일에 그게 갱신이 안 되고 말소시킬 경우 그에 대한 보상도 저희들이 바라는 겁니다. 포항시가 수은 제첩 파동 이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지난 9월과 10월 2달간 6개 지점에서 5개 어패류의 수은을 조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그러나 시민 건강을 우려해 2달간 더 수은 검사를 한 뒤 결과를 보고 어로 허용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12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허가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의 중금속 불법 배출과 허술한 지도 단속이 불러온 형산강 오염.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영세 어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에 이어 경주시가 주택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주 등 전국의 2차 미분양 관리 지역 26곳을 지정하고 분양 보증 예비 심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시행 주체가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 보증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달 1차 지정된 포항시와 영천시, 칠곡군, 예천군 등 24곳은 2차 명단에도 포함됐습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석산개발업체의 허가기간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뇌물 3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경주시청 산림과 육국공무원 A씨와 석산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석산개발업체의 인허가를 무단으로 내주고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수법으로 업체 3곳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억 6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각각 5천여만 원씩을 건넨 또 다른 업체 간부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주시립 노인간호센터 요양사의 노인 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주시장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노인간호센터 요양사 등 8명에 대해 무혐의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비정규직노조는 경주시가 노인간호센터 폐업의 근거로 주장했던 요양사들의 노인 학대 행위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간호센터를 즉각 재개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주시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포획 금지된 암컷떼개 24만여 마리를 잡아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어민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차경환 재판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52살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암컷떼개 한 마리가 보통 알 10만 개를 낳는데 이런 암컷떼개를 잡은 것은 법을 지키는 어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모 언론에 보도된 경주 토암산 인근 이마의 천부교 집단 불법 매장과 관련해 경찰은 이미 2년 전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한 사안이라며 배후 실세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천부교 소유 이마의 공동 묘지에 묻힌 시신 1,040여 구를 수사한 결과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묘지로 확인돼 장사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도 이들에게 산림훼손 혐의로 과태료 처분과 함께 2018년까지 묘 이전 통보를 내렸다며 배후 실세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경주는 100여 명의 도예가가 활동하는 대표적인 도자기 도시인데요. 신라토기부터 현대 도자기까지 천년을 이어오는 도예의 내공을 담은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가영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마치 한 폭의 산수화가 그려진 듯한 둥근 항아리. 철과 동이 들어간 유약을 흩뿌린 뒤 오로지 불꽃만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고 불 속에 넣으면 가마 속 재가 묻으면서 흙꽃이 핍니다. 검고 붉은 2가지 색은 불이 지나간 흔적입니다. 흙을 자유자재로 주무르고 흙꽃과 불꽃을 그려넣는 이들은 경주에서 활동하는 도예가들입니다. 저희 협회 회원들은 모두 수작으로 정성을 다해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만의 개성으로 신라토기부터 고려 청자, 조선 백자, 현대 도자기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작품들이 물레를 돌리지 않고 손으로만 쌓고 두드려 신라시대 기법으로 재현한 신라토기는 경주의 도공이기에 가능한 작품입니다. 21년을 이어온 경주 도예가 협회 50여 명의 회원이 경주 도예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말에는 하늘호와 함께하는 음악여행을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제15회 경주청년작가회전은 아트센터 갤러리 봉봉에서, 경주작가 릴레이 윤영진 전이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대구 경북 65살 이상 고령자의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65살 이상 고령자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 명당 781.3명이 사망했으며 다음 사망 원인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순이었습니다.
경주시는 재해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읍면지역 소하천 정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 대상은 건천읍과 양북면, 천북면 일대 소하천 51개소 100여 킬로미터 구간으로 현황을 측량하고 정비 노선을 선정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금까지 안강읍과 강동면 등지의 62개 소하천 108킬로미터 구간을 정비했습니다.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전국 대회가 오늘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전국에서 전문직 여성 300여 명이 참석해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펼쳤습니다.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에는 전국 25개 클럽에서 2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 수월하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비가 오면서 다시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낮 동안에는 얇은 외투만으로도 야외 활동하기 참 수월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고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부드러운 공기마저 더해져서 나들이 가시기 참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경주는 2도에 머물겠지만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8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1도에서 19도까지 벌어지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경북 동해안 지역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다시 내려가겠는데요. 절기상 입동인 월요일에도 기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8도, 영덕 7도, 포항 8도, 경주 2도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9도, 영덕 20도, 포항과 경주는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12도, 독도 14도,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해 중부 해상에서는 오후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네, 일요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중등교사 선발 인원이 13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공립학교는 18개 과목에서 110명을 선발하고 사립학교는 10개 과목 2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하고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3일 발표합니다. 포항과 성남이 내일 오후 3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강등권 탈출을 놓고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칩니다. 내일 경기는 리그 최종전으로 현재 리그 10위인 포항이 내일 성남에 지거나 비기고 11위 인천이 수원FC에 이기면 포항은 리그 11위로 추락하게 됩니다. 리그 11위가 되면 2부 리그에 해당하는 K리그 챌린지 준 플레이오프 우승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고 이 경기에서 패하는 팀은 2부 리그에서 내년 시즌을 치러야 합니다. 한수원과 한국공학할리머니 과학기술 저변 확대와 공학 인재 육성을 위해 경주 옥산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아톰공학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아톰공학 캠프는 과학과 관련된 강연극과 퀴즈 대항전, 과학 키트 조립 등 학생들이 공학기술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구 경북 지역 전체 수출액은 33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수출액의 77%를 차지하는 FTA 발효국과의 수출액이 256억 달러로 한 해 전보다 10% 감소했고 FTA 미발효국과의 수출액은 75억 달러로 한 해 전보다 25% 줄었습니다. 특히 FTA를 체결한 나라 가운데 미국, 유럽 자유무역연합으로의 수출은 휴대전화 등 전기 전자제품에 힘입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중국 상하이 스타라이브 쇼핑몰에서 경북 우수 농식품 홍보 판촉전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판촉전에선 상하이에 설치된 경북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 내에 포도와 홍삼, 김치, 조미김, 어묵 등 지역의 50여 개 업체에서 생산한 농수산식품 250여 점을 홍보 판매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